일단 뭐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뭐 딱히 뭐 지금 수업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거는 딴 거는 없으니까. 자, 일단 주말만입니다. 그죠?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토요일 날 오늘은 그 매주 토요일은 숙제가 안 나가요. 대신에 일요일 날 나가는 숙제를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냥 이제 그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배운 수업을 다음 주 토요일까지 다 해온다고 생각하면 돼. 대신에 일주일 숙제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너희가 뭐 예를 들어서 3일 동안에 뭐 50문제가 숙제가 나가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한 3일 정도 동안에 한 40문제가 나간다 치자. 그럼 합해서 90문제지. 근데 일주일 숙제로 한 90문제 가깝게는 나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주말반을 할 때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개학을 할 때나 아니면 겨울 방학부터 이제 12월, 1월부터는 이 반의 수업 자체를 아예 뭐 원래 어차피 프린터랑 윈터는 따로니까 토요일, 일요일 반은 1학년은 웬만하면 없애고 이제 좀 주중을 끼는 반으로 아마 좀 시간 변경이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내가 주말반밖에 수업이 안 돼가지고 1학년이기는 예비고1이기는 해도 주말반을 깔게 된 거거든. 어쨌든 지금 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주말이다 보니까 일주일치 숙제를 너네들이 스스로 월, 화, 수, 목, 금을 잘 쪼개가지고 숙제를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좀 가능하다면은 뭐 한 수요일쯤 숙제 다 됐는지 얼마만큼 됐는지 중간 점검도 받고 하면은 제일 좋은데 사실 그걸 못 해가지고 제일 이제 하면 안 되는 거 일요일 숙제가 나갔어. 월, 화, 수 놀다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쯤 이제 숙제 해볼까 하고 딱 책을 폈는데 엄마가 밥 먹으러 나가재. 그래서 밥 먹고 왔더니 이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 좀 더 자야 돼.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한 30문제밖에 못했어.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숙제 검사를 할 때 저 가족들이랑 어디 갔다 오느라 숙제 못했어요. 뭐 이러면 이제 또 월, 화, 수는 뭐 했냐 하면 다 놀았대.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았죠? 그거는 참고하시고 어쨌든 일정은 너희들이 스스로 잘 짜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또 뭐랄까 뭐가 또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뒤에 보면 이제 카메라 녹화하고 있죠. 너희들은 안 나옵니다. 어차피 내 목소리랑 나만 거의 나올 거야. 너의 목소리도 거의 안 들어가고. 어쨌든 우리 매 수업을 항상 녹화를 해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 이름 검색하면 바로 볼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할 거니까 요 유튜브 영상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냐면 지금 서진이 같은 경우에 계속 결석을 하는데 한 2주 정도 결석했다가 복귀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영준이가 뭐 내일 갑자기 뭐 가족들이랑 어디 가기로 했대. 갑자기 결석을 했어.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수업 못 들으면 이번 숙제 또는 제일 문제는 토요일이지. 토일반은 토요일 날 결석을 했는데 일요일 날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힘들겠지. 영어는 언어다 보니까 어제 하는 것과 오늘 하는 거에 대한 흐름이 크게 없을 거야. 물론 있기는 해도. 크게 뭐 작용을 하진 않을 텐데 수학은 어제 예를 들어서 집합의 연산을 배웠는데 오늘 연산 법칙을 하면은 못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날 수업을 빠졌다라고 하면은 그 수업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한 3시간 정도 뒤에는 무조건 이제 유튜브에 다 영상이 올라가 있을 거야. 알았죠? 그래서 빠진 거 그날 저녁에는 웬만하면은 꼭 보충 듣고 영상 보고 이제 다음날 수업에 바로 이제 자질 없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결석했을 때 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는 그런 것도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어떤 거 얘기해볼까? 어, 예를 들어서 뭐 숙제를 해야 돼. 일요일 날 배운 걸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뭐 토요일 날 배운 내용 또는 일요일 날 배운 내용 중에서 앞에 있는 선생님이 풀어줬던 게 뭔가 풀어줬던 기억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번을 숙제를 해야 되는데 49번을 분명히 수업 중에 했어. 근데 내가 필기를 하긴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 있겠지. 왜냐면 내가 말로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말로 하는 것들 너희들이 모든 걸 다 쓰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풀어나가는 과정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숙제 풀 때 참고하라는 의미로 복습용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계속 이제 너희들 영상을 올려둘 거고 계속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너희들이 필요하다 싶을 때 바로바로 보고 참고하시라고. 알았죠? 그렇게 올려두는 겁니다. 혹시 영상 보다가 뭐 좀 이상하거나 음향이 이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한테 피드백 해주면 좋고. 알았죠? 내가 매 수업마다 다 피드백을 내가 보고 있진 않아가지고 너희들이 좀 가끔씩 볼 때는 참고 좀 해줘야 돼. 얘기 좀 해줘야 돼. 알았죠? 자,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거 말고는 딱히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센 교재를 한다라고 했는데 센 교재를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요번에 요 수업에서는 센 C단계는 빼고 B단계를 가려고 합니다. 네, 이제 너희들이 강의 설명해 놓은 거 내가 올려놓은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센 B단계를
위주로 할 거고, 혹시나 나는 C단계 좀 풀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푸세요. 푸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내가 질문은 받을 거야. 토요일날 숙제 질문 받을 때. 그리고 A단계는 웬만하면은 빼려고 해요. A단계는 완전히 그냥 공식 연습이거든. 그래서 지금 너희들 기준은 너희들 스스로 했을 때, 나 이거 지금 교집합이라는 기호, 합집합이라는 기호 하나조차 집합의 정의조차 사실 잘 헷갈려가지고 뒤에 유형별 B단계, 1단계, 1번 문제를 딱 풀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맡겨. 그런 사람들만 혼자 이제 공부하는 용도로 A단계 잠깐 풀어보고 오든가. 알았죠? 그래서 A단계는 뺄 겁니다. 아셨죠? 자, 뭐 어쨌든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아까 말한 대로 칠판 판서래. 내가 이제 그 책 보는 거 없이 거의 뭐 개념 설명만 쭉 하다가 이제 마칠 거예요. 중간중간 예시 문제 몇 개만 들어주는 정도로 하고. 일단 수학하의 제일 도형이구나. 도형이 제일 먼저 있냐? 집합인 줄? 잠깐만. 이거 수학하지? 아니, 공수2지. 집합이 두 번째니? 왜 또 순서 이렇게 돼 있어? 당연히 집합인 줄. 자, 평면 접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할 얘기가 더 많아지네. 자, 평면좌표라고 하는 단원. 공수2가 사실 예전에 이제 수학상의 제일 마지막에 있던 도형의 방정식 파트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들 중 하나예요.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수학상 시절에 그 바로 직전 교육과정, 거기서 제일 어려웠던 건 사실 여러 가지 방정식과 여러 가지 부등식 그쪽이 제일 어려웠는데,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도형의 방정식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자, 요 단어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겠지만 뭐 혹시 참고할 사람들은 참고하세요. 보통 지금 현재 1학년들의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가 어떻게 잘리냐면, 기말고사가 대부분의 학교가 평면좌표에서 직선까지 혹은 직선 넘어서 원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끊어지고 2학기 중간고사 혹은 2학기 중간고사가 그 다음 단원 혹은 원의 방정식부터 나와. 직방에서 끊어지면 원방부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가는 게 도형의 이동인데,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려오는 게 바로 도형의 이동이에요. 왜 그러게? 도형의 이동이 어려워서? 아니요. 이동은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대충 알려줘도 있잖아. 대부분 풀 줄 알아. 근데 갑자기 도형의 이동을 학교 시험에서 우르르 틀려와. 왜 그러냐면, 자, 얘네가 지금 평면 직선 원이 언제라 그랬어? 1학기 기말고사라 그랬지. 얘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예요. 그동안의 텀이 좀 길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이동의 단원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어떤 원을 이동해서 어쩌고 저쩌고, 직선을 이동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그 직선 내용과 원방 내용이 다 여기에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평면 내용, 직선 내용, 원방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도형들을 이동시킨 다음에 위에 있는 성질들을 다 사용을 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흔들리면은 도형 이동은 아예 못해요. 근데 도형 이동에 가면은 좀 할 얘기가 좀 많아지기는 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평면을 하고 내가 직선을 하고 원을 하겠지. 그때 꼭 평면을 하고 나서 직선 갈 때 평면 내용 잘 기억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직선 내용을 원방 가면 원방에서 더 잘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전부 다 도형의 이동에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정도 걸릴까? 길게 잡으면 한 3주 정도 걸리겠지. 2주? 2주?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쨌든 자 갑시다. 평면 좌표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내가 이제 뭐 해줘야 되는 내용이 딱 크게 보면은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두 번째로는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 큰 흐름은 요 두 개가 답니다, 오늘은. 근데 그 안에서 잠깐만, 외분이 또 빠져 있잖아. 너희 교육과정에 오면서. 없지, 외분. 오케이.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외분점은 빠진 거니까 제외하셔도 됩니다. 내분점 정도. 자, 어쨌든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이미 할 줄 압니다. 중학교 때부터 했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x1, y1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x2, y2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라고 하면은 뭐야?
너희들은 X축에 평행한 그리고 Y축에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네라고 갈 거고, 그리고 높이 파트는 뭐겠어? 지금 현재 내가 그려놓은 그림에서는 Y2가 더 위에 있으니까 크죠? Y2 빼기 Y1 얘도 X2 빼기 X1인데 점의 좌표가 그냥 쫙 늘어나 놓고 뭐 2,3, 3,2, 마이너스 1,2 하면은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인지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한눈에 보기 힘드니까 그냥 결국은 큰 거 작은 거 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할게요. 그냥 실제로 큰 거 작은 거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아무나 빼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어쨌든 빗변의 길이 구할 때 뭐 하니? x2-x1 제곱에다가 y2-y1의 제곱입니다. 맞나요? 거기에서 루트 씌우면 끝나겠지? 피타고라 정리. 네, 요게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다. 점이 주어지면은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씌우면 끝. 알았죠? 요게 일단 첫 번째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내분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보통 외분점이랑 같이 설명했었는데 일단 그 용어부터 잘 기억하세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고 예전에는 외분하는 점도 있었음. 그래서 이제 그 점을 P라고 합시다. 이 외분을 도대체 나 왜 뺐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P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이거예요. 자, 공식을 외우는 것부터 들어가 볼까? 원래는 내분점이나 외분점 공식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특히나 더 구분을 하라는 의미로 쓰기는 썼었는데 뭐냐면 일단 X좌표든 Y좌표든 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다 분수가 필요한데 외우는 거다 이거는. 두 B를 더해주고 Y좌표도 두 B를 더해줘서 분모를 쓰고요. 분자에도 똑같아. 두 B를 더해주고 두 B를 더해줍니다. 그때 여기서 뭐 하냐면은 나는 이제 설명을 하기를 그림을 좀 이따가 그릴 건데 그 그림 그릴 때 A라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라는 점으로 끝나도록 항상 그림을 그릴 거야. 그게 더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역시 외분점이 그리기가 너희들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더 설명한 것도 있는데 이제 외분점에 빠져서 이렇게 안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뭐 너 한번 일단 해봅시다. 어쨌든 저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도록 그림을 그릴 거라서 나는 일단 항상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라고 할 때 그 선분 AB를 잘 보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선분의 이름에 앞에 있는 점을 시작점, 뒤에 있는 점을 나는 항상 끝점이라 불렀어. 그래서 여기다가 공식에다 쓸 때는 항상 어떤 순서로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순서로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그 앞에 이거 내가 안 썼네.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주어져 있다면 어떤 점? 끝점, 시작점 순서로 x좌표를 구할 때는 x좌표만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순서로 가지고 오고 y좌표도 똑같아요. 끝점, 시작점이라고 가지고 왔었음. 오케이? 요게 이제 내분점 공식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 A에서 B,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연결한 선분 AB가 있을 때 그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M 대 N으로 내분된다고 치자. 그럼 이제 요 점의 좌표, 요 점을 우리가 P라고 부른 거고 이 점의 좌표를 찾아가는 거야. 알았죠? 그때 내가 이제 아까 계속 외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점에서 시작해서 B까지 끝나도록 그림 그릴 때 P를 잠깐 거쳤다 가는데 그때 길이 B가 M 대 N이 되세요 이거야. 이제 외분을 내가 뭐 잠깐만 얘기만 해줄게. 외분을 이제 애들이 그림을 왜 못 그리냐면 내 분은 안쪽에서 안내자 안쪽에서 분할합니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알고 그림도 쉽게 그려. 근데 분할을 하는 놈이 바깥에 있다는 게 말이 되니? 바깥쪽에서 이 선분을 자르고 있대.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림을 어버버버 하는 거야. 특히 1학년 때 아니면 딱 너네 나이 때 예비고일 때.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림을 하도 못 그려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3대 2다라고 하면은 A에서 출발해서 바깥을 거쳤다가 B로 돌아올 때 이만큼으로 돌아와. 그러면 A에서 갈 때 더 멀리 가라는 얘기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갔다가 올 때 3대 2가 되세요라고 하고 이 점을 외분점이라고 불렀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애들이 하도 못 그려서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도록 그려 이걸 계속 설명하느라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했던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그런 게 있었다.
지금은 어쨌든 요게 점의 좌표 외우는 방식이다. 자, 외우는 방식 두 번째 한번 설명해 줄게. 이거는 안 써도 돼. 너희들 편한 대로 가세요. 원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시작점 끝점이라고 설명 안 합니다. 교과서에서도 시작점 끝점으로 설명한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점의 좌표를 늘어나주고 그 밑에서 또는 그 옆에서 선분 AB를 뭐 M 대 N으로 라고 할 거 아니야. 문제에서 막 이렇게 써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B와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해주세요? 크로스로 곱하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내분점을 만들 때는 두 B를 더하는 건 맞아. 분자는 크로스로 곱해 MX2 크로스로 곱해 MX1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외우는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점의 좌표가 바로 위에 없을 수도 있고 저 멀리 있으면 너희들이 좌표를 또 바로 위에다 또 한 줄 써주고 또 크로스 써보고 이게 나와야 돼서 나는 그게 불편할까봐 더 시간 오래 잡아먹을까봐 나는 시작점 끝점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 것도 있고 알았죠? 어쨌든 그게 두 번째 외우는 방식. 아마 내분점을 수투 배웠던 사람 공수투 원래 이렇게 배웠지. 크로스 하라고 봤지. 네, 원래 이제 그렇게 아마 알려주실 겁니다. 편한 대로 너희들이 외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외분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사실 굳이 내 외우는 방식을 쓰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외분점 때는 무조건 내 거 쓰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왜 이 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온지를 보러 가자. X좌표를 봅시다. 얘가 X1 얘가 X2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X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벌써 보이나? 보조선 하나만 짠 그어주면 뭐가 보이나?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닮음 보이나? 닮음입니다. 닮음. 결국 우리는 빗변의 길이 B가 M 대 N이야. 그렇다고 빗변의 길이를 쓰자는 게 아니라 그게 밑변의 길이 B로 와도 M 대 N인 거지. 그래서 요 길이 뭐야? X-X1 요 길이 뭐야? X2-X 그 길이의 B가 몇 대 몇? M 대 N.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해서 정리를 쭉 해주면 얘가 나와요. 요게. 쭉 정리해주면 X는 뭐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하고 나올 겁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고 이걸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내분점 공식. 알았음? 자, 기본 공식 오늘 벌써 다 끝났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좀 파생되는 유형들을 쫙 설명을 하러 갈 거야. 오케이. 자, 오늘 책을 보기는 하겠네. 도형이라서. 이건 다시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제일 처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저걸 배우고 나면은 제일 처음에 그 바로 옆에 A 단계에 뭐 있겠니? 말 그대로 두 점의 좌표를 준 다음에 거리를 구하시오 이거 나오겠지. 막 답은 2루트 3, 뭐 2루트 5, 5루트 12 막 나오겠지. 자, 그런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 이건 안 써도 돼요. A라는 점의 좌표를 뭐 2,3이라고 주고 B라는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안 주고 몰라, X, Y라고 준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 이건 제공하고 2루트 3 뭐 이렇게 제공하고 나서 이 되돌아가는 X좌표 구하세요, Y좌표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런 문제도 내가 지금 풀려는 게 아닙니다. 뭐를 하나 잠깐만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거냐면 X축 위의 점 B와 그때 선분 AB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2루트 3일 때 뭐 이렇게 줬다고 치자. 그럼 이제 B의 좌표는 우리가 미지수를 잡아야 된다 그랬지. X축 위에 있대. B의 좌표는 몇 콤마 몇? 1하고 그렇지. A 콤마요. 이런 식으로 미지수 잡아주는 거. 예를 들어서 X축 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디 있다고 해볼까? Y는 X 위라고 하면은 어디 몇 콤마 몇이겠지? 그렇지. A 콤마 A라고 잡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예를 들어서 점점 지저분해져서 Y는 2x-1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 B가 있다. 그러면은 미지수는 A, B로 잡고 B는 2a-1 이게 아니라 A, 2a-1로 해서 미지수는 최소한의 개수로 잡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맞죠? 그러다 보면 또 이 함수가 점점 지저분해질 거야. 그래도 너희들은 나중에 이거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미지수를 A, B라고 웬만하면 잡지 마시고요. 미지수는 최소한의 개수를 잡는 게 가장 편하다는 거. 이거 참고 정도만. 알았지? 자, 그러다 보면은 뭐가 나오기도 하냐면
바로 이걸로 갈까 말까. 책 문제 하나만 하고 가자. B단계 한 장만 넘겨봐. 2장 넘겨봐. 아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되겠다. 하나만 하고 가자. 자, 21번 하나만 풀어볼래요? 자, 20번 문제가 뭐니? 두 점의 좌표를 줬다. 그리고 나서 뭐 해주세요? 같은 거리에 있는 A, B가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 그러면은 P라는 점의 좌표를 A, B가 아니라 A, A 플러스 1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리가 같다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뭐 하시면 돼요? PA는 PB라고 식을 세워주면 된다. 그치? 자, A라는 점의 좌표 잠깐만 다시 불러줄래? 몇 번이야? 21번이었지. A라는 점의 좌표 몇 콤마 몇? 1, 마이너스 2. B라는 좌표는 5,2. 그 다음에 P라는 점의 좌표 아까 말했듯이 A, B가 아니라 A, A 플러스 1로 고칠게요. 그리고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PA는 PB라는 식을 쓸 건데, 자, 식을 쓰기 전에 미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선분의 길이는 결국은 항상 제곱 더하기 제곱을 루트를 씌워볼 거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루트와 루트가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너희들은 루트 속의 것끼리 비교하기 위해서 양변을 뭐 하는 게 기본?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버리는 게 기본이겠다, 그치? 그래서 미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은 선분의 길이가 아니라 선분의 길이의 제곱 길이 같다라고 항상 식을 세웁시다. 그래서 어쨌든 점의 좌표 가져보자. A-1의 제곱 더하기 둘이 빼주면 A 플러스 3의 제곱는 얘는 A-5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둘이 빼면 A-1의 제곱. 그러면 양변에 전부 다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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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2의 제곱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1차부터 쓸게요. 얘는 마이너스 2A, 얘는 6A, 4A. 상수항은 10. 얘는 마이너스 12A겠네. 플러스 26. 그래서 넘어가주면은 16A는 넘어와주면은 16. 따라서 A는 1이고 뭐 답은 1,2 또는 A는 1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제일 기본적으로 파생되는 유형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말 그대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 그냥 거리라고 할 걸. 거리가 같다라고 하자. 거리가 같다. 라고 나오면은 뭐 하자? PA와 PB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지 말고요. 항상 선분의 길이에다가 제곱 길이 비교합시다. 그거를 한 번 더 응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외심이에요. 자, 외심 아는 사람, 아니 모르는 사람. 다들 뭔지는 알죠? 자, 외심을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요 얘기 잠깐 좀 합시다. 필기할 사람들 필기하세요. 삼각형에는 너희들이 못 들어본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4개의 심들이 존재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내가 배울 때는 5심이었는데 요새는 4심. 심이 4개임. 자, 제일 먼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삼각형 안에 있는 어떤 심. 무슨 심? 내심 또. 외심 또. 무슨 중심? 아, 그렇지. 무게중심. 제일 기본적인 게 바로 무게중심이겠죠?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 무게중심을, 이거는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그리는 방법. 컴퍼스랑 이거 각도기만 이용해서, 각도기가 아니라 자만 이용해서 그리는 거 말고. 그림을 이제 정확한 점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릴 줄 아는 방법.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다?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없나? 중선 들어본 사람이 없나? 중선? 기억나죠? 자, 무게중심을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중자가 힌트, 중선들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대변의 중점을 향해 긋는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 부를 거거든. 그 중선들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때 이 녀석을 무게중심, 보통 이제 G라고 표현을 하죠. 요게 이제 무게중심. 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뭐다? 중선들의 교점이다. 밑에는 좌표 구하는 방식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두 번째, 이제 너희들이 아는 거 옆에다 쓰자. 자, 내심이라는 게 있음. 그 다음에 외심이라는 게 있고. 그럼 질문을 또 해볼게. 내심을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뭐야? 내저번의 중심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건 아니야. 그거는 특징이고. 내심을 그리는 방법. 뭐의 교점? 오, 똑똑한데? 누구야?
내심은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보자. 외심을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뭐겠죠? 생각이 좀 이상해져.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지. 모든 변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죠. 이 두 개 구분해야 됩니다. 요게 헷갈리면은 둔각이나 직각삼각형에서 한번 슬쩍 그려보면 사실은 편해. 내심은 말 그대로 그 심 자체가, 그 점 자체가 안쪽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각의 이등분선이랑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보면은 안쪽에서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할까? 세모? 근데 수직 이등분선은 둔각이나 이런 게 되면은 요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을 나타내고 나면은 점이 한쪽 귀퉁이에 가거나 아예 삼각형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절대로 무조건 안에만 있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외심이 수직 이등분선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좌표를 찾으러 갈 건데 그 전에 저기 하나 비워놨지. 너희들이 아직 안 배운 녀석 하나 더 알려줄게요. 요거는 학교에서도 보통 잘 안 알려주십니다. 근데 시험은 내요. 물론 그게 뭔지를 알려주겠지. 자, 수심이라는 게 있는데 중심이랑 이름 비슷해. 숫자가 힌트입니다. 중선, 수선이 뭐야? 말 그대로 수직인 선이죠. 그래서 수선들의 교점이고 어떻게 그리냐면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직인 선을 그어. 이쯤 오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무조건 한 점에서 또 만납니다. 요 녀석이 바로 수심이에요. 자, 수심은 교육과정에 설명을 언제 하세요라고 딱 명시된 게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보통 만약에 준다면 그 학교 시험에 낸다면 시험 전에 미리 이런 걸 우리는 수선이라고 할 거야, 수심이라고 할 거야 라고 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무엇들의 교점을 수심이라고 한다. 이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설명해 줄 겁니다. 알았죠? 어쨌든 수선들의 교점. 자, 그럼 이번엔 뭐 해보도록 할까? 전부 다 좌표 한번 구해보러 갑시다. 요거는 계속 비워놓을 거예요. 요 내분점에서 설명해야 되는 유형이라서. 자, 수심을 먼저 보러 갑시다. 수심은요, 교육과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처럼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게 바로 수심의 좌표 구하기일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수선들을 구해서 교점 구하시면 됩니다. 수직인 선을 구해서 연립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거는 모든 직선에서 쓸 줄 알지. 말 그대로 지난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수직이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수직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수선들 교점이라고 하자. 그래서 너희들이 언제 배우냐면은 다음 단어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게 돼요. 학교 시험에 만날 겁니다, 아마. 알았죠? 말 그대로 수직이라는 거 너희들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혹시 중학교 때 배웠냐? 안 배웠냐? 요즘도 안 나오는구나. 자,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꼭지점을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기울기는 구할 줄 알거든. 그럼 수직이다라는 건 항상 기울기 얘기예요. 요 녀석의 기울기는 이 녀석의 기울기와 곱하면 마이너스. 그거 다음 단어에 배울 거니까 그때 설명합시다.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고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하나 선 구했지.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 더 구해주기만 하면은 둘의 교점이 답입니다. 알았죠? 나머지 세 번째 수선은 자동으로 같이 만나게 되어 있어서 딱히 구하진 않고. 두 번째, 이제 내심과 외심으로 가볼 건데 내심과 외심의 좌표를 구할 때 있잖아. 그 특징을 이용하는 거야. 내저번의 중심이라는 특징을 일단 살려봅니다. 그럼 내저번을 한번 그려볼까? 말 그대로 안쪽에서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죠. 내저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원은 결국 중심으로부터 꼭지점들까지 거리가 다 같다. 그게 힌트겠지, 특징이겠지. 그래서 요놈 그 길이가 다 같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를 x, y로 잡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꼭지점 나와 있으니까 다음 단원에 두 꼭지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지금도 구할 수 있고 나중에 또 다시 배울 거고 그러면은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돼. 배운 사람들은 알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걸 이용해서 식 하나 세우고 요 점에서부터 일선까지 거리를 또 세웁니다. 그 둘이가 같다라고 하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언제? 두 점 사이에 미쳤나봐.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라는 공식을 이용하는 직선의 방정식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그냥 공식이라고 쓰자. 언제? 평면좌표에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도 역시 특징을 살린다.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래서 외접원을 그려줍니다.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도록 하는 원을 그렸을 때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다 같아지게 되겠죠? 그거를 또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세 꼭지점의 좌표가 다 있으니까 거리가 같다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을 이용하는 평면 좌표 단원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4개의 중심에 대한 내용은 무게중심과 외심은 평면좌표 단원에서 직선 단원에서 2개, 수심과 내심에서 나올 거고 그 4개를 구분하라는 의미로 학교시험 서술형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지금 내가 미리 얘기한 거고 수심이나 내심은 다음 단원에서 나오면은 그때 한 번 더 설명합시다. 그때 수심이라는 거는 이름까지는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근데 이것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고 직방에서 이제 학교 시험에서 보통 설명하는 식으로 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외심은 어떤 걸 이용하는 거겠어? 외접원의 중심, 외심의 좌표를 우리가 P라고 잠깐 잡는다면 PA는 PB는 PC가 나오겠지. 각 꼭지점 ABC까지. 근데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전부 다 루트니까 미리 제곱으로 같다라고 아마 식을 세우게 될 겁니다. 알았죠? 요게 이제 외심.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 두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이 순서가 조금 이상해졌는데 책에 나오는 거 먼저 합시다. 저거 무게중심 하러 갈 건데 요거 내심 외심 좀 지워도 되니? 다 썼어? 지워도 되니? 필기시간 뭐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자, 무게중심의 좌표를 먼저 구하고 잠깐 쉬자. 자, 무게중심의 좌표는 공식은 됐다 쉬워. 공식만 미리 얘기를 하자면 됐다 쉬워. 요거는 내분점 안에 들어가는 유형이니까 나는 이렇게 할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역시 공식을 먼저,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 C라는 점의 좌표가 x3, y3. 아까 공수 두 번째 했다는 사람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유? 틀렸다. 지유가 누구지? 서윤이? 아니네. 틀렸네. 서윤이는 누구니? 서윤이 옆에가 누구지? 서린이? 오케이. 아무튼 자네 자꾸 물어보면은 한번 끊을라나? 무게중심의 좌표 뭐예요? 기억나나? 오케이. 자, 세 꼭지점의 X좌표들을 전부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마치 세 개의 평균 구하듯이. Y좌표도 똑같아. 그냥 공식이 얼마나 왜 쉽다라고 하는지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왜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자, 무게중심에서 나오는 엄청난 특징들. 힌트 하나만 주자면 길이 B.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가지는 특징 뭐 있지? 그렇지, 2대1 그거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중선들의 교점이니까 중선 3개 다 그어도 항상 성립하는데 하나만 그어놓자.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그었어. 그때 요 점의 좌표가 이제 G라고 했을 때 그때 길이 B는 몇 대 몇이다? A에서부터 2대 1이다. 그걸 이제 우리는 구해주면은 얘가 나와요. 자, 지금부터 가보자. 일단은 BC의 중점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M이라고 해볼까? M의 좌표 뭡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중점의 좌표죠. 이거는 알죠?
그리고 y2 더하기 y3 나누기 2가 바로 중점의 좌표일 겁니다. 혹은 혹시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라고 궁금한 사람들은 1대 1로 내분한다고 생각하면 쉬워. 알았죠? 1대 1로 내분한다. 그래서 분모는 항상 2고 분자는 두 좌표를 더하는 것만 남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g를 어떻게 구한다고? am을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잖아. 그게 무게중심이겠죠.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 어떻게 구하라 그랬지? 두 비를 더합시다. 분자도 두 비를 더합시다. 그때 곱하는 순서가 좀만 길게 쓰자. 곱하는 순서가 항상 끝점, 시작점 순서로. 그래서 여기서 끝점 써주면은 뭐야? 2분의 x2 더하기 x3. 시작점 a, x1이죠? 콤마. 그러면은 이 약분하면 결국 분자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나오는 거 보이니? 마찬가지로 y좌표도 똑같이 써주면 돼. 끝. 그래서 무게중심은 왜라는 거를 뭐 가끔 물어볼 수 있기는 한데 너무 쉬워서 사실 잘 안 물어보고요. 무게중심은 오히려 얘를 외워서 조금 응용하는 데다가 좀 사용하라고 할 거고 그것만 얘기하고 이제 잠깐 쉴 거예요. 그럼 무게중심 끝이거든. 자, 요거 혹시 쓸 사람들은 쓰세요. y좌표는 동일하니까 그냥 중량. 알았죠? 저거 중심이랑 수심 좀 지울게. 아이 힘들어. 이거 쓸 사람들 지금 미리 써도 돼. 필기 시간 주긴 할 겁니다. 자, 가볼까?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때 선분 AB, BC, C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다 D, E, F라고 하자. 뭐 그림을 혹시 그려준다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있어요. 거기에서 AB를 M 대 N, D. 그 다음에 여기도 M 대 N, E. 여기도 M 대 N, F. 그때 이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이 있어. 그때 요 안쪽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내가 G1이라고 해볼 거고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C2라고 해볼게. G2라고 해볼게. 그때 G1과 G2는 뭐하다? 동일한 점이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와. A, B, C라는 삼각형의 그 꼭지점들을 다 줘요. A도 주고 B도 주고 C도 줘요. 그리고 뭐 A, B, B, C, C를 뭐 2대1로 내분한 점을 DEF라고 할 때 DEF의 무게중심을 구하시오라고 줄 겁니다. 그럼 너희들의 답은 A, B, C의 무게중심 구하면 답이야. 또는 거꾸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 삼각형 ABC가 그냥 있대. 그러나서 A, B, B, C, C를 뭐 3대1로 내분한 점 D의 좌표가 몇 콤마 몇, E의 좌표가 몇 콤마 몇, F의 좌표를 또 다 줘. 그러고 나서 A, B, C의 무게중심을 물어봐. 그래도 너희들의 답은 그냥 DF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줄 수도 있음. 근데 이렇게만 주면은 너무 쉽지. 그러다 보니까 페이크 문제가 가끔 들어와요. 학교생들이. 문제집에서도 페이크 문제가 들어오는데 보통 어떻게 페이크 문제를 주냐면 이거는 안 써도 돼. 밑에 거만 써놓고 AB를 3대1로 BC를 2대3으로 CA를 뭐 예를 들어서 5대1로 하자. 각각 DEF라고 하겠대. 그리고 나서 DEF의 무게중심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는 이 공식에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죠. 왜? B가 다 달라. 자, A, B, B, C, C를 내분한다면은 똑같은 B로 똑같이 내분해야 이 공식이 성립합니다. B가 하나라도 달라지기만 하면은 절대로 못 써. 그러면 뭐야? 이거는 노가다 문제가 된 거야. 그냥 A, 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D의 좌표를 너희들이 구해야 돼요. E도 구하고 F도 구해요.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무게중심 다시 구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요 정도만 페이크 주면 다행이지.
대놓고 문제 그 기리비가 다르잖아. 근데 가끔씩 쪼잔한 학교생들은 이거 줍니다. 요것만 살짝 바꿔놓고 기리비를 MDN으로 내분하는 점을 DF라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달라진 거야. 왜? 아까 내분점 할 때 설명했는데 AB를 MDN으로 내분한 거랑 BA를 MDN으로 내분한 건 완전 다릅니다. 뭐 기리비가 1대1이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AB를 예를 들어서 2대3, 극단적으로 하자. 1대3으로 가자.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1대3이 되게 하는 여기가 P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BA를 1대3으로 내분한다면 그럼 뭐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뿅뿅 여기가 Q가 되는 거야. 완전 다른 점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AC를이라고 하자마자 여기에 기리비가 F가 저기가 아니라 여기로 와야 되는 거야. 약간 바람개비 돌듯이 이렇게 돌지 못하고 여기는 거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깨집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D의 좌표, E의 좌표, F의 좌표를 다 구해야 되는 문제로 또 역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다시 외우겠지. 기억을 할 때, 뭐 물론 지금 기억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학교 시험용이라서 이건 2학기 거잖아, 너네. 여름방학 때 혹시 강조하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좌표 좀 잘 보라고. AC로 장난치는지 잘 보라고. 알았죠? 그거까지 하고 나면은 기본적인 유형들은 싹 다 끝났어. 자,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15분 정도 쉴 거고요. 쉬었다가 싹 지우고 또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공식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응용되는 유형들. 알았죠? 자, 뭐 학교 얘기 잠깐만 하자면 아름고 갈 사람들 4명이나 있었지 아까. 5명인가? 아름고는 각오를 하고 가는 거죠. 아름고는 학교 시험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영어도 어려워. 내가 듣기로 영어도 많이 어려운 걸 알고 있어. 아름고 수학 시험은요,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학교 부교재 프린트는 있어. 근데 그 프린트가 기출문제 베이스라서 아름고는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예전부터 내가 처음에 세종 온 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름고 시험이 제일 어려워가지고 설명을 하든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든 무조건 아름고는 시험이 어렵다. 무조건 어렵다. 1학년 때도 대부분 비슷하기는 해. 1등급 컷이 거의 대부분이 60점, 70점? 70점대라고 보는 게 맞겠다. 60점까지 떨어지는 게 가끔 있고요. 1등급 컷이 거의 이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름고는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올 거야. 평소에 연습을 할 때.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1등급 컷이 70점대라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가끔은 60점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근데 가끔 80점대로 올라갈 때도 있어. 그거는 이제 보통 중간고사들. 보통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를 좀 쉽게 내고 기말고사에서 등급을 좀 가르는 편이거든. 그런 수준이고 이제 이거에 준하게 성적이 시험이 많이 어려워진 게 종총고인데 종총고는 없으니까 패스하고 여기 지금 국제고랑 대전외고 있지. 국제고는 그리고 대전외고는 딱 전형적인 문과 스타일의 학교 시험이 나와요. 문과 스타일이란 게 뭐냐? 뭔가 계산력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있냐? 약간 이런 걸 요구하는 느낌이랄까? 알았지? 그 느낌이 더 강한 게 국제고기는 해.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다 기억, 니은, 디귿 참고지수를 낼 때 얘네들은 참인 것들의 개수는 약간 이런 거. 거기서부터 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그 기억, 니은, 디귿에서 다른 학교들은 계산력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국제고 같은 경우는 국제고였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뭐랄까 기억, 니은, 디귿에서 정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물어봐.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틀리게. 그런 스타일이 좀 많이 나오는 게 국제고인데 둘 다 근데 슬슬 스타일이 살짝 바뀌어가고 있기는 해. 그러다가 이제 내가 지금 현재 고2, 고3에서 국제고랑 대전외고가 끊어져가지고 요즘은 또 내가 안 본 지 좀 돼서 잘 모르겠는데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섞기 시작을 해요. 아무래도 외고고 국제고다 보니까 그 뭐랄까 이제 학교 성적이 많이 안 좋은 애들이 있잖아. 왜냐면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거든. 물론 국제고들 중에는 세종국제고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해도 그래도 국제고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조금 많이 섞기 시작했습니다. 왜? 정시 대비를 해야 되거든, 애들이. 정시 준비한 애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국제고도 외고도 시험 문제가 이제는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냥 정확한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도. 학교가 요 세 개밖에 없어서 뭐 특징이 딱히 나오진 않네요. 1등 컷은 국제고 외고는 그래도 8.9점 나와. 시험이 막 어려운 스타일은 아니기는 해.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문과 애들이 모이다 보니까 요즘은 문과가 좀 비주류가 돼버렸잖아. 잘하는 애들이 이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진짜 잘하는 애들이 국제고 외고를 안 가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렵지만은 않은 약간 그런 편이기는 해요. 뭐 어쨌든 그 정도고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된다면은 공수2 마지막 수업 때는 좀 시험을 보려고 하거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섞어서 하나의 시험지. 또는 뭐 시간이 많이 남으면 2번 정도 볼 수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너희들이 뭐랄까 그때 한 2번 정도 시험이 나오면은 이제 예시를 볼 텐데 한 번 정도는 종총고, 아름고 정도 수준을 볼 거고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좀 그냥 되게 쉬운 아까 도담고 얘기 나왔었는데 도담고가 좀 쉬운 편이기는 해. 그런 그 정도 수준 한번 볼까 싶기도 해요. 뭐 일단 고민 중. 중간 기말을 따로따로 볼 수도 있고 중간 범위, 기말고 범위를 따로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기말 합해서 2개 학교를 볼 수도 있고 좀 쉬운 학교 하나, 어려운 학교 하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평면좌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평면좌표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요거는 아마 교재에서는 좀 먼저 나올 수도 있어. 그 개념 설명에는 없고 이제 유형으로 넘어가면 한 유형 5번, 6번, 7번 쪽에 아마 있을 거야. 총 3가지 유형이에요. 총 3가지의 유형인데 그 중에 하나는 너무 어려워서 뺄 거야. 센에는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그 센에는 그 유형 자체를 아예 담고 있진 않아. 그냥 뭔지 이름 정도만 알려줄게. 뭐냐면 2점. 2점은 빼자. 그냥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2번째는 이게 이제 내가 뺄 녀석인데 거리의 차가 최대. 아니다. 할까? 여기 아름고도 가야 되니까. 하자. 시간 되면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유형은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 요렇게 해서 총 3가지예요. 그러니까 합이 최소냐, 제곱의 합이 최소냐, 요 2개가 기본 유형. 요거는 교재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설명해 주는 것만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을 거야. 그 안에서 문제에 따라서, 이번에는 문제에 따라서다. 유형은 한 유형인데 문제에 따라서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결국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고 그 거리의 합은 PA 더하기 PB일 거야. 그때 그 P라는 점에 대한 설명인데 아무런 설명이 없어. 수학에서 말하는 임의라는 거는 랜덤이라는 말도 있지만 랜덤으로 넣더라도 항상이라는 의미라서 모든이라는 말을 담고 있다. 임의의. 알았죠? 사실 수학상에서 이 얘기 제일 많이 해오는데 임의라는 말은 수학에서 만나면은 랜덤이 아니라 랜덤하게 아무거나 하나가 아니라 그거는 어떤이라고 쓸 거고 랜덤하게 아무거나 넣더라도 항상이라는 의미라서 모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어쨌든 좌표평면 내에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점들 다 보겠다는 얘기야. 어쨌든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그때 PA와 PB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시오. 여기는 그림 그릴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2번째로는 어떤 직선을 줄 거야. 그게 보통 너희들이 제일 처음에 만나는 거는 X축일 거고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PA 더하기 PB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자. 요 유형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요 2개에 따른 문제풀이가 완전 달라집니다. 자, 임의의 점이라는 건 있잖아. 말 그대로 그림을 잠깐 그려보자. 여기에 A가 있어. 여기에 B가 있어요. 그림 색깔 좀 바꿀까? A, B가 있어요. 파란색 잘 보이지? 그때 아무데나 P를 푹 찍어가지고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해보래.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으면 PA가 이거.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으면은 PA 더하기 PB는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 녀석들 중에 제일 짧은 경우를 찾아보세요. 당연히 어디에 있으면 되겠어요, 영준아? 가운데. 뭐 그 가운데라는 말이 이 사이에 있는 어디에든 상관없이 있기만 하다면은 정 가운데일 필요 없고 P가 여기 있어도 되고
어쨌든 PA 더하기 PB는 뭐가 되도록? 선분의 AB가 되도록 하는 거야. 아, 뭐하냐? 선분의 AB의 길이. 이게 이제 끝입니다. 그럼 P의 좌표를 물어보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P는 다 가능하거든. 너무 쉽지? 이걸 물어보겠냐? 이 상태로? 아니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 뭔지를 보여주자면 이게 여기서부터 실제 문제다. 잘 봐. 너네가 내가 말을 안 했다면 이거를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냥 이게 문제가 다야.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저 첫 번째 루트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할 수 있겠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P가 있습니다. A가 있습니다. B가 있습니다.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딱 줬는데 너네들이 스스로 이 녀석을 2, -1로부터 x, y까지의 거리 xy는 아무런 점. 얘도 마찬가지 5, 2로부터 x, y라는 점. 그럼 결국 뭐야? 이 순서 바꿀까? x, y로부터 5, 2라고 하자. 그럼 결국 2, -1에서 x, y, p를 들렀다가 그 p에서 다시 5, 2로 가는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고 답은 뭐다? 너희들은 2, -1과 5, 2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답이라는 거야. 끝! 답은 얼마? 루트 9 더하기 9. 3루트 2. 이게 답이야. 알았음? 그래서 다시 한번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 루트와 루트의 합을 뭐로? 거리의 합의 최소로 읽어주세요. 거리의 합으로 읽어주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P 더하기 PB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은 지금 단원보다는 조금 뒤에 직선이 나오고 나면 더 자세하게 나와. 아니면 도형의 이동 이후에 일단은 P가 있고 B가 있다고 해볼게. 여기 있으면 안 되지.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해볼게. 그때 P라는 놈을 어떤 직선 위로 둘 건데 그 직선이 보통 초반에는 X축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때 여기에 일단 그림을 하나 찍어보자. PA 더하기 PB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해버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써도 돼. 자, 일단 얘를 기본으로 하면은 결국 거리의 합이 가장 짧아지는 경우는 뭐다? 일직선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AB를 기준으로 한쪽에 쏠려 있는 어떤 X축이라는 어떤 직선 위에 있어야 되면은 무조건 꺾일 수밖에 없지. 그지? 이게 일직선이 되려면은 막 반대로 갔다 오는 것밖에 없잖아.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면 두 점 중 아무나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합동 조건에 의하여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아지게 될 겁니다.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PA와 PB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는 결국 뭐다? PA는 그대로 있고 PB가 PB'이 될 거야. 그 녀석에 대하여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거를 찾아줘도 돼요. 똑같은 길이니까. 근데 이제 뭐 할 수 있어? 이제 일직선 만들 수 있겠지. 아, P는 여기에 쓰면 됩니다 라고 찾아가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P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 딱 하나니까. 왜? 이 직선과 AB'이라는 직선의 교점. 그걸 물어본 건 이제 직선 단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직선이나 이동 때 많이 나와요. P가 돌아다니는 직선을 좀 복잡하게 주거나 어쨌든 알았죠? 자, 끝. 자,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한번 B'을 구한다. B를 대칭이동시킨다.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다? 아무렇게나 대칭이동시킨 게 아니라 P가 돌아다니고 있는 X축이라는 그 직선, P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해서 두 점 중 아무나 하나를 대칭이동시켜준 다음에 그 이동된 점과 다른 점, 원래 점을 연결하면 그게 그냥 답이에요. P가 아니라 AB'. 알았죠? 끝.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얘도 너희들 책에는 아마 조금 더 뒤에 있을 거야. 얘도 결국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 아무런 점을 주냐, 아니면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주냐. 오케이? 자, 아무런 점을 주냐,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주냐. 그 차이다.
자, 간다.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뭘로 들어가냐면 원래는 나는 외우라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못 외우니까 이유부터 설명을 먼저 해줄게. 그러고 나서 얘는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 저거 먼저 쓸래? 필기한 사람 맞네. 필기부터 하세요. 이거 왼쪽 거. 가자. 예를 놓고 이제 내일 되면 또 까먹을 거예요. 내일 또 물어볼 거야. 가자.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시오. 이것도 똑같아. 결국 물어보는 거는 PA, PB의 합이 최소냐, PA 제곱, PB 제곱의 합이 최소냐. 이거는 잠깐만. 밑에다 다시 쓰자. 이거는 이렇게 쓰자. 여기다 쓰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거리의 제곱의 합이 3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인데 둘 다 옆에다 암기하는 걸로 써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만들어 갑시다. 자,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해주세요. 자, 아까 요 문제 다시 한번 가보자. PA라는 거리와 PB라는 거리, 요거 거리라고 읽었지? 이거를 뭐로 풀었어? 결국 그림으로 확인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P가 돌아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림으로 해결했단 말이야. 그림으로 해결한 이유가 뭘까? 말 그대로 루트 더하기 루트가 최소가 되도록 한 거라 하나의 식으로 다 한 방에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2차식이 있으니까 2차식이 최소가 되도록 해봐야지 x는 2. 근데 그때 얘도 최소냐? 아니잖아. 얘는 5일 때 최소잖아. 그럼 2와 5 사이에 어딘가에서 이놈도 최소, 이놈도 최소가 되도록 하는, 더했을 때 최소 되도록 하는 뭔가가 있겠지. 근데 그걸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림으로 가는 거야. 왜? 루트 더하기 루트라서 거리와 거리의 합은. 근데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는 뭐다? 루트가 있겠어, 없겠어? 사라졌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 A라는 점의 좌표가 X, 이건 안 써도 돼요. x1, y1이라고 하고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해볼게. 그때 이건 써야 되겠다. 좀 이따 시간 줄게. P라는 점이 있는데 그때 뭐 해주세요? PA 제곱, PB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어주세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 치자. 너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한 걸 찾아주세요. 뭐 또는 어떤 거? 잠깐만. 누구냐 이거? 누구냐? 됐다. 자, 다시. 내가 어디까지 읽었니? 다시 읽어 그냥. 자, P의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한다. 이것까지 했구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돼지우리의 넓이의 최소를 구해주세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를 구해주세요. 뭔가를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다 뭐해? 삼각형의 넓이든 사각형의 넓이든 뭐든 전부 다 뭐 하겠지? 일단 식을 구하겠지. 그러고 나서 그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러 갈 거란 말이야. 말 그대로 해도 똑같아. P의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식을 써봐. 당연히 x-x1의 제곱, y-y1의 제곱, x-x2의 제곱, y-y2의 제곱으로 갈 겁니다. 맞죠? 식을 써보자. 이제 루트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정리하면 되지. 그러면 x제곱 몇 개? 2개. 그 다음에 x의 1창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2x2 점점점 상수항 생략. 그 다음에 y도 y제곱 2개 y1 마이너스 y2의 2배 전부 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너희들이 이 녀석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아봐. 뭐 나오겠니? 다행히 보이나? 보이니? 뭐 나오겠니? 언제겠니? 당연히 2차식의 축에서 혹은 꼭지점에 좌표에서. 그래서 축을 찾아주면 2분의
x1 더하기 x2일 때. 그리고 y도 마찬가지로 y가 2분의 y1 더하기 y2일 때. 맞니? 그 값은 넣어주면 되니까. 자, 결국 우리는 뭘 기억한다? 요 1대를 기억하는 거야. 참고로 지금은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냐면 요 녀석들이 이제 평면좌표를 포함하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증명하시오라는 서술형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가끔 있어. 그때 아무거나 막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딱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유형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얘야. 요 녀석을 증명하는 과정이라서 요거 아까 내가 쓰는 게 낫겠다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증명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다? 결국 x는 어디다? x1, 2에 더해서 일어나는 거 중점. y도 뭐다? y1, 2의 중점. 즉 p는 뭐다? 선분 AB의 중점이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것도 한다고 쳐봐. 잠깐만 고개 들어볼래 얘들아? 얘 어떻게 묶이겠어? 얘 x제곱 3개 3x제곱 잠깐만 쓸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이너스 2x1x 얘도 마이너스 2x2x 얘도 마이너스 2x3x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1, 2, 3의 합이죠. 그러면은 어디겠어? 3분의 x1, 2, 3 즉 ABC의 뭐다? 뭐라고? 아 그렇지 P는 어디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알았나요? 물론 뭐 가끔 ABC가 일직선에 있다라고 할 때도 있고 그때는 삼각형이 아니긴 하지만 어차피 공식으로 접근하면 3분의 블라블라라서 그냥 이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무게중심 구하듯이 그냥 해버리면 돼. ABC가 일직선상 있든 말든 상관없이. 알았지? 그거를 외우세요가 나오고 만약에 학교 시험에 그냥 최소화되도록 하는 P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그냥 무게중심 구하면 답입니다. 그렇게 더 많이 내는데 일부 몇몇 학교들에서는 이게 최소화되는 곳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임을 증명하시오라고도 할 겁니다. 그때는 이것처럼 C 하나만 더 붙여서 해주시면 돼. 뭐 2개짜리면 이대로 가시면 돼요. 알았죠? 그거 잘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 하러 갈 건데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얘는 직선이니까 P라는 점의 좌표만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 위에 있다. a, 2a 플러스 1 하면 되고 뭐 x축 위에 있다. a, 0 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a에 대한 어떤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문제가 생겼어. 너네 교육과정에 2차식의 최대 최소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아마 이 정도는 응용하라는 의미로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있잖아. 교육과정에 예전에 한번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물어봅니다. 이게 참 희한하게도. 그래서 일단은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알았죠? 어느 학교에서 갑자기 물어볼지 몰라서. 뭐 한 요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안 낸다라고 하면 2차식의 최대 최소가 응용되는 도형의 방정식 단원 내에 있는 모든 유형들을 안 낸다라고 하시면 아마 얘네들도 못 내실 거야. 왜냐면 이게 다 2차식의 최대 최소거든. 알았죠? 그러면 유형들이 싹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다 설명해 줬어요. 네, 참고는 하세요.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았지? 자, 요 정도 하면은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저거 하나 남았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요것도 정리. 다 되면은 요 밑에 거 좀 싹 지우고 요거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리의 차가 최대라는 게 있는데, 너네 혹시 그 마플 시너지라는 문제집 아니? 혹시? 들어본 적 있니? 그 선행할 때 혹시 해본 적 있어? 해본 적은 없어? 마플 시너지라는 문제집이 센이랑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근데 좀 최고 난도 문제들을 많이 담고 있는 상황. 센 C는, 영상 찍어도 되나? 센 C는 솔직히 예전에 그러니까 뭐 한 7년, 8년 전? 그때 쎄는 사실 거의 교과서처럼 불렸지 문제집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는 센시 단계가 그 퀄리티도 되게 좋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나도 그렇고 센을 별로 안 쓰시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왜냐면 다른 문제집들이 좋아진 게 많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C 단계, 센 C 단계가 솔직히 좀 많이 지저분하거든. 그래가지고 센 C는 그렇게 좋은 문제가 아니고 근데 아까 말했던 마프 시너지 같은 거는 뒤에 문제들을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도 많이 넣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난이도나 비슷한 유형으로 좀 문제를 잘 만들어서 넣어놨어. 그리고 문제수가 됐다 많아. 한 1500문제 돼. A 단계가 없이 1500문제, 1600문제, 막 심한 단원들은 2000문제쯤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쓰기가 되게 좋은 거야. 문제 양도 많고 기타 등등등의 이유로. 어쨌든 그런 문제집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등장합니다. 마플 시너지라는 문제집이랑, 그 다음에 마플이 나오기 전에는 어느 유형에 있었냐면, 어느 교재에 있었냐면 블랙라벨, 일품 이런 문제집들에서만 담고 있던 유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유형이었는데 요즘은 학교 시험에서 가끔 간혹 내십니다. 이제 알았죠? 자, 거리의 차이 최대는 다시 말하지만 고난도 유형이고요. 설명을 한번 듣기는 해야 될 거야. 근데 일단은 좀 보자. 자, 여기 A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직선 위를 돌아다닙니다. 항상. 그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PA와 PB의 차. 나는 일단 PA를 길게 해줄게. PA와 PB의 차라고 하면 이거죠. 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걸 찾아보래. 자, 이것도 그림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놨거든. 한번 잘 생각해봐. P가 어디에 있으면 될까? 너희들이 지금 잠깐 시간 줄게요. 고민을 해봐봐요. P는 여기 있으면 돼요. 라는 걸. 알았죠? 혹시 어딘지 알겠어? B 아래? 바로 아래? 수선으로 내려서?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자, 갑니다. PA와 PB를 뺐을 때 만들어지는 가장 큰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일단 이거는 풀이다. 1번, 2번 단계로 설명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된다? P와 AB가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와 그러지 못하는 경우로 나눌 거야. 자, 삼각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너희들의 삼각형의 결정 조건, 그 중딩 때 배웠냐, 초딩 때 배웠냐? 삼각형의 결정 조건 뭐다?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아야 돼요. 맞죠? 자, 근데 그게 꼭 가장 긴 변이 아니라 모든 세 변이 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당연히 짧아야 돼. 뭐 가장 긴 변으로만 이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얘가 제일 기니까. 나머지 변은 자동으로 성립하니까. 근데 결국은 원래는 모든 세 변이 다 각각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짧아져야 되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삼각형 만들어졌죠? 예를 들어서 PB는 PA 더하기 AB보다 짧아야 되고요. PA는 AB 더하기 PB보다 짧아야 되고요. 등등등.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삼각형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해보자? PA라는 길이는 뭐야? PB와 AB의 합보다 뭐해요? 짧아야 돼요. 2번 좀만 내리자. 그러면 PA와 이항 PB를 빼면 AB보다 짧아집니다.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PA 빼기 PB라는 것은 항상 선분 AB보다는 짧은 상황일 거야. 또는 음수거나. 맞죠? 네. 두 번째, 그럼 만약에 PAB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에 있다?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림을 가보자. PAB를 일직선상에 늘어나 봅시다. P는 어디에 오면 돼요? 찍 여기. 그러면은 PA와 PB를 빼봐. 뭐가 나와? 그렇지. AB가 나오죠. 그러면 답은 AB죠. 왜? 삼각형을 만들면은 모든 PA 빼기 PB는 다 AB보다 작은데 삼각형이 아니라 일직선상에 있으면은 AB가 나온다. 그 말은 제일 큰 거 찾아주세요. 거 당연히 AB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거리의 차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는 어떤 직선 위를 돌아다니는 P에 대해서 한쪽 편에 AB가 있을 때 일직선상에 있는 P가 나오도록 하면서 PA 빼기 PB로 가시면 돼요. 그럼 뭐부터? 일단 AB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P가 지난 직선을 만들어서 둘이 교점을 찾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이라서 요 단원보다는 아마 다음 단원, 직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단원에서 한 번 더 등장할 건데 그때 요거랑 요거랑 이름이 비슷해서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 직선에 있는 유형들 한 2개 이런 거 나올 거야까지 해서 요거까지 해서 총 3개. 3개를 지금 쭉 알려줬죠.
요것들까지 하면은 이제 직선 단원도 일부 살짝 건드린 채로 평면좌표 완전 끝. 알았음? 자, 근데 뭐 쓰면서 들으세요. 이게 뭐가 지워진 거니? 예시 문제구나. 자, 요 문제 유형들 여기까지 5개 있었지. 여기 지금 직선 위에 있는 점피. 그 5개의 유형들 또는 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제외한다고 쳐도 한 4개의 유형들이 지금 내가 설명한 유형처럼 이름을 똑같이 잡지는 절대로 않았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 저 2개가 같은 유형이 있는 교재도 있고 다른 유형으로 뜯어놓은 교재들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역시 비슷해. 같은 유형에 한 대 묶어놓은 교재들이 있고 따로따로 뜯어놓은 교재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름들이 다 달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유형의 이름들은 나는 유형 이름을 막 너희들이 알아먹기 힘들게 막 한 단어로 짧게 표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문제에 나오는 표현들을 그대로 웬만한 유형의 이름에 써놨어.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문제를 볼 때 혹시 너네 내가 하는 설명에 들어온 사람 있나 모르겠는데 문제를 볼 때 요 녀석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보고 딱 보자마자 이 유형, 보자마자 이 유형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거는 이 유형이네요. 저 문제가 원하는 거는 저 유형이네요. 라는 거를 유형 1, 2, 3, 4, 5, 6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파악하셔야 돼. 알았어요? 제일 안 좋은 공부 방식 중에 하나가 유형 1, 뭐 2점 사이 거리, 이 유형은 2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면 풀 수 있겠네. 유형 2, 뭐 예를 들어서 이거라 치자. 거리 합의 최소, 거리 합의 최소니까 그림으로 그려야 돼. 이렇게 가면은 절대로 안 돼. 유형별 풀이를 내가 그래서 좀 극혐합니다. 알았죠? 자, 어제는 가보자. 책 문제 이제 몇 개만 하고 마무리 지어볼까? 요 녀석들이랑 무게중심에 관련된 것들 좀 보러 갈게요. 근데 책을 안 가져왔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풀었네. 27번이랑 일단 27번 잠깐 풀고 있어봐. 내가 번호는 내가 써줄게. 책 좀 가져와야겠다. (20) 분밖에 없지. 앞에 써놓은 번호 푸시면 됩니다. 너무 쉽다. 쌤의 B의 상은 문제들 좋네. 내분점 공식 하나만 써보자. 자, 여기 4개만 풀고 풀이하고 시간 봐서 뭐 마치든가 뒤에 또는 뭐 통과랑 비슷한 유형들 몇 개 좀 너희들이 설명이 필요한 거 방향만 잡아주고 마칠게요. 뭘까요? 조금 빠른가요? 27번 볼까? 자, 27번. 아까 했던 겁니다. 루트 더하기 루트잖아. 그지? 그래서 너네가 27번 x-2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5의 제곱에 플러스 y-k의 제곱. 자, 이 녀석이 최소값이 얼마다? 5다. 라고 주어졌다. 그 말은 너희들이 자유롭게 이거 자체를 뭐? 이 콤마 마이너스라는 점으로부터 어디? x, y라는 자유로운 점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요 녀석은 뭐다? 그 x, y라는 점으로부터 5, k까지. 됐죠? 그러면은 x, y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으니까 결국 x, y는 어디에 있으면 된다?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선분 사이에 어디든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x, y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답은 뭐다?
이 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점으로부터 5 콤마 k까지의 거리, 즉 루트 9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요 녀석의 합이 얼마다? 5다. 그럼 너희들이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 풀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만족하는 k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k제곱 플러스 2k. 상수항 마이너스 15. 그래서 3과 5 마이너스 붙여주면 k로서 가능한 값은 2개. 뭐야? 복수 정답이야? 양수 k. 오케이.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28번 읽을 수 있겠냐 얘들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마이너스 빵 b 마이너스 빵이라고 읽으면 된다. 그러니까 0,0으로부터 a, b까지. 알았지? 그러면은 0,0으로부터 a, b까지. 3,4로부터 a, b까지. 세 번째 루트는 6, 마이너스 2부터 a, b까지. 네 번째 루트는 1, 마이너스 2로부터 a, b까지. 맞지? 그럼 선생님, 선분의 4개가 나왔어. 선분의 길이의 합이 4개가 나왔을 때 그 녀석의 뭐 해보자? 최소 되도록 해보자. 그거는 어떻게 푸냐면, 자, 이거는 유형만 설명한다. 혹시 지금 이 힌트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거 잠깐 메모만 해놓으세요. 그 문제에다가. 그 밑에 몇 번이야? 28번에다가. 결국 이런 문제 자주 나올 겁니다. 이 좌표표면은 그리지 말자.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을 거야. 그게 평사든 마름모든 그냥 아무런 사각형에는 상관없어. 그 사각형에 대하여 사각형 ABCD 내부에 있는 어떠한 점 P가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가 최소가 되도록 해보시오 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자 여기에 P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PA와 PC만 봐봐.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AC 위에 어디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는 예를 들어 P를 했다고 치면 PB 더하기 PD도 최소가 되도록 해보자. 그럼 뭐야? P는 이 선분 BD 위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둘 다 최소가 되도록 하는 P 존재하지? 어디?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P는 어디에 있다? 대각선 AC와 BD의 교점에 있다라고 해서 P의 좌표를 찾든, 만약에 최소 값을 구하라는 문제라면 AC의 거리와 BD의 거리의 합을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직선 단원으로 가면은 P의 좌표를 물어볼 거고, 지금은 거리의 합 정도만 물어볼 겁니다. 최소 값 정도만 물어볼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29번 가볼까? 미리 넘겼네. 자, 29번은 요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인데 내가 지웠던 것. 직선에 있는 점 P에 대한 유형이지. 내가 그냥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쓰면 돼 라고 했지. 자, 29번 어때? A라는 점의 좌표가 4,1,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5. 그때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니까 우리는 미수를 몇, A, 0으로 잡아버리자. 그러고 나서 PA 제곱, PB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죠. 그럼 뭐 하면 된다? 제곱의 합의 최소는 외운 유형이 아니고서야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식쓰기입니다. 거리와 거리의 제곱의 합을 그냥 전개해버릴게요. A-4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뭐야 이거? A 플러스 2의 제곱에 더하기 25. 그러면 정리해주면 2A 제곱에다가 하면서 마이너스 8A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상수항 46이냐? 나오겠지? 그러면은 얘가 최소가 되고 싶어. A가 얼마일 때? 1일 때 나오겠네. 뭐 한 거야? 축 바로 찾은 거죠. 그래서 슉슉 넣어주면 됩니다. 봐, 2차식의 최대 최소 나오잖아. 알았지? 2차식의 최대 최소는 항상 언제? 축에서. 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상황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최소는 축에서 y좌표가 최소가 나오거든. 이게 이제 2차식의 최대 최소입니다. 뭘 안 된다는 거야? 내고 있는데 수상해서 왜 삭제한 거야? 헷갈리게. 좀 심화 유형만 빼든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됐죠? 답은 43가? 나왔니? 지금 내가 이 46 이걸 암산하러 한 거라 틀릴 수도 있어서. 44 나왔니? 너 누구랑 얘기하니? 남은 사람 손! 예, 맞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다음 40번 가보자. 시간이 없네. 자, 40번. 이거는 그냥 내분점 공식 써보라는 의미로 푼 거라 그냥 뺄게요. 알았죠? 이거는 그냥 제외할게요. 잠깐.
그 다음 몇 번이야? 55번 가볼까?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4,2고요. AB의 중점의 좌표, 55번. AB의 중점의 좌표는 2,5일 때 C의 좌표를 구하시오. ABC의 무게중심, ABC의 무게중심, ABC의 무게중심. 오케이. 자, 가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몇 컴마 몇이에요? 몰라요. A, B라고 하자. B라는 점도 있어요. 몇 컴마 몇이에요? 몰라요.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 내가 구할 거예요. E, F라고 잠깐 표현을 해보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C의 좌표, 즉 E와 F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주어졌어? 무게중심. A 뿔, C 뿔, E. 무게중심 얼마? 4. 그 다음에 B 뿔, D 뿔, F. 나누기 3 얼마? 2. 자, 그리고 나서 뭐 줬어? 무게중심, AB의 중점의 좌표를 준 거니까 AC의 합에다가 일어나는 게 얼마? X좌표 2. 그 다음에 BD의 합에다가 일어나는 게 얼마? 5. 그러면 AC의 합은 4. BD의 합은 10. 그거를 통째로 집어넣고 통째로 집어넣어서 E와 F를 구하시오니까 사실은 그냥 뭐 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의 나열. 그죠? 물어보는 대로 그냥 쭉 쓰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복잡하니까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왜? 맞게 풀었니? 다르게 했어? 어떻게 했디야? 어? 오케이, 오케이. 그 중선이랑 그 2대1 성질을 이용했다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게 이제 또 다른 풀이겠지. 어쨌든 뭐 이게 기본 풀이라서 나는 이대로 갈게요. 그냥 중점의 좌표를 줬으니까 중점을 구해본 거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줬으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본 거야. 미수만 쭉 잡은 다음에.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미수가 너무 많지. 그래서 센 애는 별해가 얘고 모범 답안은 방금 그 풀이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뭐냐면 AB의 중점의 좌표를 지금 뭐라고? 2,5라고 줬거든. 그러고 C의 좌표를 물어보고 여기에 뭘 준 거야? 2대1 내분점의 좌표를 4,2였지? 라고 준 거야. 그러면 요점의 좌표만 x, y로 해서 2대1 내분점 하시면 되거든. 그렇게 푸는 게 모범 답안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미수가 너무 많아서.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가시면 되고요. 요 유형들 이용해서 이제 쭉 당신들이 풀어주는 거니까 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잘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요거 이용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더 많은 내용 하러 갈 건데 우리가 주말반이니까 오늘은 아까 숙제 없다 그랬지. 그래서 내일 평면 잡혀서 사실 설명하는 게 두 개가 있어. 파푸스 중선 정리랑 각의 이등분線성질이라고 해서 두 가지 유형을 설명 안 했는데 그 녀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직선 얘기 살짝 하고 마칠 겁니다. 내일은. 알았죠? 두 단어를 다 끝내면 너네 학원 끊을 거잖아. 그치? 이 선생 미쳤어 하면서 끄덕끄덕? 아무튼 내일 봅시다. 잘 가요.